안녕하세요. 대치 시대인재 라이벌 매스랩 소속 경기여고 1학년 전담 강사 심하영입니다. 오늘 이제 경기여고 1학년 수학 기말고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그래서 시험지 갖고 같이 난이도 분석하고 주요 문항 해설 진행하면서 앞으로 여름방학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까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출제 경향 관련해서 먼저 정리를 드리자면 중간고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 반영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제 아마 체감하셨을 거예요. 데이터로 정확히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프린트 14문항이 안쪽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계돼서 출제되었고 양 옆에 교과서랑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프린트에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문항이 수록되어 있지만 프린트에 존재하지 않는 교과서, 모의고사 문항이 출제되었음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 교과서 문항 같은 경우는 6문항 그리고 모의고사는 2문항 해서 이렇게 사실 더해보면 총 22문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과서랑 프린트, 모의고사 평소에 기출 학습이 잘 되어 있었다면 아마 이번 시험은 나름 좀 친숙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 중에서 사실 이제 앞번호 때 같은 경우는 빈출 유형이랑 어느 문제집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지만 어쨌든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 이 3중 구조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경향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이제 반영 비중이 중간고사보다 증가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중간고사보다 잘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3번부터 14번, 15번 이렇게 문항을 조금 이제 되새겨 보시면 나름 어떻게 보면 생소하다고 느껴질 만해요. 13번 같은 경우는 프린트에는 없었지만 비슷한 문항이 없었는데 교과서에 잘 살펴보면은 이제 있습니다. 파이널 페이지에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한 14번 같은 경우는 프린트에 이미 수록이 되어 있지만 두 문항, 분리되어 있는 두 문항을 복합적으로 다시 연계해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반 비주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프린트에 있는 그대로 그 문항 그대로니까 막상 풀어보면은 내가 알던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15번까지,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에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 안쪽 내부 상황, 이웃하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세워져 있는 그 이제 되게 유명하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프린트에 출제가 되어 있는데 근데 잘못 풀었다. 그러니까 잘못 보고 풀었다라는 소재가 껴져 있죠. 이제 경기여고가 작년 기출에서도 냈었고 조금 이제 많이 빈출된 소재예요. 경기여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그렇다 해도 프린트에 잘못 보고 풀었다라는 문항이 이제 경우의 수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충분히 당황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13, 14, 15번에서 조금 시선을 뺏기면서 내가 페이스를 조절을 잘 못하고 흐름이 끊기게 됐을 때 이번 시험에서 나름 나는 이제 내 체감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13, 14, 15번에서 그렇게 흐름을 뺏겼을 때 뒤에서 갑자기 다시 치고 올라올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16, 17, 18, 19, 20 전부 다 문항 구조가 빽빽하고 그 다음에 풀이 흐름도 꽤 길어요. 호흡도 꽤 긴 문항이어서 내가 앞에서 시간을 좀 뺏겼다면 뒤에도 이제 같이 처지게 되는 거고 서술형에서도 좀 감점 요인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말씀드리면 서술형 같은 경우 중간고사에서는 어려워서 못 풀었다. 이제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중간고사 비해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풀었어도 약간의 감점 위험이 있을 만한 그런 문항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에서 내가 처음에 그냥 순열과 조합 계산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NCR, NPR 관련해서 물어보면은 충분히 이제 당황스러울 만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은 갑작스럽게 마주쳤을 때 약간 이게 나올지 몰랐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역시 프린트 출처의 문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고 정리를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위권이고 중상위권이야. 근데 이제 13, 15번 비주얼에서 약간 생소함을 느꼈어. 그래서 이제 뒤로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을 뺏겼을 때 뒤에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 생각보다 중간고사보다 더 점수가 아쉽게 나왔다면 아마 이쪽에서 이제 시선을 좀 뺏겼을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후반부 문항들도 하나하나 봤을 때는 뭔가 이제 평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만 주면 풀겠지만 50분이라는 시간 안쪽에서 풀기에는 나름 좀 가혹했을 수도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면은 이제 기말고사,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출제됐냐, 그게 그대로 주어졌냐라고 하면은 일단 일곱 문항 같은 경우는 숫자 변형으로 진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변형, 숫자 변형과 다르게 조건 변형은 그냥 약소한 수준에서 조건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에 출제가 되었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뀌었다든지, 반면에 심화 조건 변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15번 잘못 보고 풀었다 이런 거는 이제 소재가 언급되어 있진 않잖아요. 뭔가 심화적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상황. 그렇게 네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연계된 문항들, 숫자가 변형된다고 하면 조금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숫자뿐만 아니라 조건 변형됐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 컨텐츠룸에서는 어떻게 대비했냐 했을 때 이번에 이제 스위치 4회차, 파이널 모의고사 2회차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 보셨을 때 이만큼 적중 문항이 있었고 또 이 외에도 간접 연계, 직접 연계를 많은 이제 체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총평 바탕으로 주요 문항 해설 이제 몇 개 짧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요 문항이라고 하면 꼭 이제 어려운 거 순서대로 고른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갑자기 마주쳤을 때 충분히 당황할 법한, 한 번쯤 되새기고 갈 법한 그런 문항들입니다. 이제 14번, 객관식 14번부터 우선 볼게요. 객관식 14번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 프린트에서 직접 연계가 됐긴 했는데 두 문항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스위치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다뤘다고 했는데 이제 사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연습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객관식 14번에서 이제 풀이상 학생들을 어떤 요소로 변별하려 했나, 그 점 이제 같이 이어서 살펴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비주얼에 압도되는 게 좀 크겠죠. 아, 이거 되게 어려울 것이다. 14번부터 어렵네 하겠지만 약간 그거를 뚫고 풀이를 이제 보면은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자주 나왔던 소재죠.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인데 해의 형태를 보니까 저게 2차식에서 나올 만한 형태가 아니야. 2차 부등식에서 나올 만한 형태가 아니야. 연립 2차 부등식에서. 그러면 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 1차 부등식이 존재하겠구나 하나 이제 인지를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일단 1차적으로 A 값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제 집중력 잃지 않고 흐름 가다 보면은 그 다음 이제 또 기억해야 할 만한 포인트, 저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제 미지수로 섞여서 나왔을 때는 범위부터 이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촘촘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 이번 기말고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번. 아마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뺏겼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식이 어떻게 성립할 것이다, 만약에 이거를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하나 대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대입한다고 하면 못 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문항들을 그렇게 다 견뎌내면서 풀만한 시간이 있었을까? 조금 손해를 안고 가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NPR, NCR 해서 공식을 이제 갖다가 쓰면 일단 남학생, 수 잘못 본 한나, 민서 관련해서 같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까지 봤을 때 결국에 대입하는 건 똑같은 선택지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평소에 그냥 이제 숫자 감각 좀 익히다 보면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거, 알파, n, 그 다음에 m, 베타, 이 자리에 5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래봤자 2, 3, 4 내부에서 대입을 할 것이고, 그마저도 2팩, 3팩, 4팩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냥 2팩은 2, 그 다음에 3팩은 6, 4팩은 24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은 아마 수월하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풀이는 이제 사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이제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객관식 18번 같은 경우는 행렬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실 설명회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 경향과 조금 계속 같이 가다 보니까 행렬에서 뭔가 과한 거를 내려고 하진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 경향이 그대로 나왔어요. 18번이면 어려운 거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이거 프린트 출처 문항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도 이거를 과한 거를 막 이제 옛날 교육과정까지 들춰가면서 더 과한 거를 찾지 말고 프린트 출처 문항을 그대로 좀 잘 풀자, 그런 걸 연습하자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이제 경향이 반영된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항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1, 2회차 모두 다뤘고 그 다음에 스위치까지 이렇게 3번 거쳐서 다뤘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행렬 곱셈 할 때 있어서 좀 이제 순서 같은 거 좀 잘 생각하고 식을 정리하는 거, 영행렬 나올 때, 그리고 이거 여기서 곱셈 공식 이제
변형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x, y랑 y, x 둘 다 곱이 영행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던 그런 문제였다. 이런 인지가 이제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 18번 치고 좀 더 빨리 푼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친구들마다 다를 텐데 생소하게 느껴졌을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이거 안 배웠는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반면에 내가 만약에 학평 기출 이런 거 좀 많이 풀었다라고 하면은 되게 반가운 문항이기도 할 거예요. 2019년 고1 학평 기출입니다. 얘는 이제 프린트에 수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트에 포함되지 않지만 모의고사 기출로서 출제된 문항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 문항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16번부터 전체적으로 되게 풀이 자체가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논리가 좀 필요하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일단 필요했던 논리를 좀 살펴보자면 가족관부터 해석이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게 특정하게 1이냐 2냐가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니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라는 거는 만약에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정수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의 것도 반드시 정수일 수밖에 없다. 혹은 또 다시 얘기해서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정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한쪽도 정수가 아닌 실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일단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 정수 자연수 조건을 많이 연습하지 못했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가조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까지 하고 사실 또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수해의 개수가 3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앞서서 예측했던 것처럼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원래 정수의 개수 셀 때 둘 다 정수라고 하면 이렇게 빼가지고 지금 둘 다 등호 붙여져 있으니까 1 더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정수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는 그냥 함부로 뺄 수가 없잖아요. 이때 필요한 능력이 정수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부등식에서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막 띄엄띄엄 갑자기 답이 1 됐다가 10 됐다가 갑자기 80 됐다가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연속적으로 10 만약 이제 정수 C라고 하면 C 플러스 1, C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정수해를 세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평소에 연습이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알파라는 거를 잠시 정수 C1을 도입해서 C1 플러스 K다. 정수와 정수가 아닌 부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어서 베타 또한 정수가 아닌 부분이 K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그 K가 소거가 돼야 그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가 나오니까 이래서 이렇게까지 끌고 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C1 플러스 1, C1 플러스 2, C1 플러스 3 정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베타가 결과적으로 C1 플러스 3 플러스 K겠다.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겠다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까지 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일단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또 여기 저 위에 있는 부등식 해석할 때 있어서 범위가 지금 나타난 게 아니죠. 3분의 4a가 큰지 3분의 1a 제곱 마이너스 a가 큰지 나눠야 되고 일단 같을 수도 있다라고 케이스는 세우는데 사실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가나 조건의 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까지 마무리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열심히 풀어서 왔으면 갑자기 좀 당황할 만한 게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9는 0. 그러면 이거 단순히 이거 정수인 상황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해 공식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해 공식 쓰는 순간 내가 이걸 계산을 뭔가 실수했을 수도 있지 않나? 시험 시간에 그런 멘탈 되게 흔들리기가 쉽잖아요.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만큼까지의 계산은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계산 틀리지 않았어요. A는 2분의 7 풀마 루트 어쩌고 나올 텐데 그 루트 안쪽에 구체적인 값이 내 문제풀이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일 때 이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알파 베타 둘 다 정수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방금 여기서 A를 꺼낸 순간 그 A를 저 부등식에 대입했을 때 정수가 아닌 숫자가 진짜 나오는지 그러면 어차피 알 거잖아요. 루트 있는데 지금 정수가 나올 수가 당연히 없어. 그래서 그냥 이거 뒤에는 계산도 안 하고 대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A라는 거는 정확한 A의 값이 아니라 그 가능한 A의 값의 합이니까. 그래서 2분의 7 두 개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7이 나오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또 7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내가 딱히 확인을 할 만한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장 A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여기 3분의 4 나오니까 정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6 같은 경우는 대입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긴 호흡으로 19번 연산 마무리하게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학평 기출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었다면 현장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푸는 거 솔직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 그래서 설명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경기여고 기출만 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이거 우리 학교 되게 부등식에서만 어렵게 나온다. 경우의 수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19번, 20번 둘 다 부등식이었거든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우리 학교에서 쉽게 나오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설명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경기여고 최근 기출 반영 안 하는 학교가 아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항이 그렇게 모의고사 기준으로 포진되어 있지는 않았다. 근데 올해는 프린트 수록 문항도 다르고 뭔가 다른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위치에서도 이렇게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객관식 20번으로 좀 어렵게 변형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변형된 문항에서 내가 생각했어야 될 게 뭔가 과연 내가 어떤 거를 좀 고민을 했어야 됐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런 문항 대표적으로 그냥 노가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가장 특이한지 그런 조건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겠죠? 그건 이제 A라고 이제 단연코 A일 거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A부터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A를 배치하는 방법 8, 9, 1, 2, 2, 3, 3, 4, 4, 5, 11, 12, 12, 13 해가지고 총 7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7번의 시행을 모두 다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일한 구조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문제 풀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 항상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게 그거를 보자마자 처음에 어떻게 아냐라고 하지만 사실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내가 보자마자 어떤 논리를 딱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 하나하나 구조 분석하고 좀 경계하는 태도를 갖고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구조적으로 똑같은 걸 알았어야 된다. 그거는 너무 사후적인 풀이인 거고 일단은 내가 처음에 문제 풀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처음에 이제 하나 시행을 하는 거지. A가 8, 9를 골랐다고 치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 이어서 봤을 때 1, 2는 이제 못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은 거 고를 수 있는 거 3, 그 다음에 4와 11, 5와 12, 13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숫자를 왜 갑자기 이렇게 링킹을 했냐라고 하면은 내가 동일한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세는 게 아니라 계속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죠. 어떤 거를 경계해야 되냐면 동일한 구조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얘네가 뭔가 같은 특징이 있는지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얘네 3과 13을 지금 분리한 이유가 내가 만약에 여기 라인을 고른다고 하면은 무조건 3일 거예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무조건 13일 텐데 만약에 내가 여기 라인을 고른다고 하면은 그때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섹션을 나누다 보면은 아 지금 뭔가 방금 상황과 유사하지 않나? 그럼 내가 계산을 또 수행할 필요가 있나? 이런 감상이 들 거예요. 그런 거를 활용하면서 동일한 구조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딸깍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알게 된 게 8, 9를 골랐을 때와 1, 2를 골랐을 때가 다를까? 이런 의문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같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어떤 판단이 드냐면 11과 12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럼 11과 12가 똑같다면 4, 5도 똑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 한 번의 계산으로 4개의 케이스가 같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3개 남았죠? 2, 3을 골랐을 때라고 하면은 이때는 2개의 선택지를 갖고 있는 줄 3개가 생겨요. 그리고 3, 4도 마찬가지고 3개 생기고 3 플러스 1, 3 플러스 1의 구조 해가지고 아 내가 계산을 2번만 하면 7개의 케이스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짧은 시간 안에 인지하고 있는지가 이번 경기여고 시험의 변별 마지막 포인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렇게 총평하면서 아마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이번 서술형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하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막상 풀고 감점될 만한 요인은 꽤 많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감점될 만한 요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4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3개인데 근을 이제 판별하는 근 판정하는 상황인 거죠. 케이스 분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일단 이것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판별식 정확히 이제 작성을 했어야 돼요. 이것도 기호만 쓰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라고 좀 언급을 했으면 좋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마지막 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 실근 가질 때 하나는 2를 갖고 하나는 2가 아닌 실근을 1, 2가 아닌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막상 판별식을 작성해 보면 실근 2를 가졌을 때 판별식은 0이 나오게 돼요. 그럼 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기대를 했지만 실상은 중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경우를 내가 올바르게 해설하지 못했다면 아마 감점이 있었을 겁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서 연계가 됐냐 했을 때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비슷하게 4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1회차 16번에 수록하고 설명회 때도 근 판정하는 게 이제 나올 것이다 강조를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컨텐츠룸을 통해서 이번 경기여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이렇게 준비 마무리하고 여름방학까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여고 기말고사가 보여준 그리고 시사하는 여름방학의 학습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단연코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6번부터 문항 하나하나 자체가 되게 평이한 듯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평이하지만 그거를 50분 안에 다 푼다고 생각했을 때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경기여고가 요구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했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군더더기 없이 실수 없이 단시간에 끝내는 능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내가 다음에는 좀 프린트 문항 열심히 풀어보자 모의고사 열심히 풀어보자 로만 생각했을 때 결국 1학기와 반복이 될 거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를 풀 줄 아는 거랑 빨리 풀 줄 아는 거 실수 없이 풀 줄 아는 거 이거 세 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늘리냐 그냥 이제 좀 한 번에 잘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실수 없이 빨리 풀려면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풀면서 내 풀이 과정을 계속 이제 내가 눈으로 지켜보고 또 이런 거는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과정은 지금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맨날 실수하는구나 그거를 당연히 거듭해서 연습하면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뭘로 반복하느냐 방학 때 뭐 이제 프린트가 이미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떤 걸로 반복하느냐 이제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름방학 경기여고 1학년 스파르타 반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시간표는 다음과 같은데 방금 이 얘기하다 왔어요. 반복을 그래서 뭘로 할 것이냐? 아무거나 이제 갔다가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경기여고 프린트 교과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학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통적으로 프린트 반영 되게 잘하는 학교고 또 학평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근데 아무거나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경기여고가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 문항들 예측한 것 바탕으로 이번 기말고사 컨텐츠룸도 진행하였고 여름방학 교재 또한 똑같이 제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암기 과목도 아닌데 프린트에 나올 만한 것만 그렇게 반복해서 될 일인가? 라고 하면 그래서 정규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메인 교재부터 워크북 그리고 최다 오답 모의고사까지 커리큘럼은 체계적으로 시스템상 동일하나 그 문항, 내부 문항들, 연습하는 문항들은 전부 다 오직 경기여고만을 위해서 변형되고 출제된 문항들이에요. 경기여고의 기출을 그대로 반영했고 경기여고의 이제 출제 경향에 따라서 어떤 문항들이 선별될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수록한 교재들입니다. 경기여고만을 이제 포커싱해서 제작한 교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름방학에 일찍 내신 대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아까 이제 사회독 반복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기 중에 할 시간 없죠. 프린트 문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름방학에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그리고 정확한 예측과 함께 경기여고 2학기 시험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커리큘럼 이어서 클리닉 시스템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올클 구조입니다. 클리닉에 조금 더 공을 들였어요, 이번에. 클리닉 의무 참석으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사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선생님 설명할 때는 이제 이해가 됐지만 집에 가니까 좀 다 까먹었다. 아까 이제 반복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 들여서 반복했는데 집 가서 까먹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는 이제 그날 끝낸다. 수업 오답부터 과제, 그 다음에 시험 오답까지 그 수업 이후 클리닉에서 이제 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클리닉 때는 이제 단순히 그냥 이제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강사로서 상주하면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오답 이제 어떤 거에서 나오는지, 취약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점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그냥 이제 눈으로 훑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올클 시트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올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테스트, 오답 그런 것들 이제 학생의 기록 하나하나 연구 보존하는 디지털 생활기록부 같은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제 기억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제 오답 문제 기록 같은 거 이제 다 되어 있어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한지 전부 다 데이터로 하나하나 남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클리닉에는 이제 주 1회 경기여고 졸업생 선배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1대1 멘토링, 스케줄링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또한 환경 또한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비인지적 상황까지도 저희가 다 제어할 예정입니다. 일단 휴대폰 같은 경우는 완전 차단되어 있고 또 항상 감독이 상주되어 있어 고사장 환경을 완벽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표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기준으로 이제 매주 월수금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 수업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수업 이후 클리닉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경기여고 1학년 기말고사 총평, 주요 문항 해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학습 계획까지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일단은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방학에도 지금 이제 노력했던 거 쭉 이어나가면서 2학기엔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수업 관련해서 문의 있으신 분들이나 상담하실 내용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